공부를 역시 안 했던 것 같아요. 윤석열. 국정 현안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주임원사가 사병들한테 통닭을 사주지 않습니다. 일단 이분을 잘 모르시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 돈으로 돈도 없고 월급도 작고 자기 돈으로 뭐를 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주임원사들이 최고 맥스가 저 냉동만두죠. 네, 냉동만두 네, 거기까지는 정도까지. 안 네. 아이고, 왜 뭐냐 도대체 왜 개엄을 한 거니 너는 도대체 좀 얘기를 해봐 제발 제대로 헷갈려 죽겠어 진짜. 아 계엄의 개가 다 깨었다고. 개엄의 개가 다 깨인 거야? 근데 우리가 윤석열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우리가 장동혁이다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가 그냥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윤석열, 황교안, 장동혁은 한 몸이다, 삼위일체다. 우리가 정영진이다. 그런 건 그것도 아버지. 그건 그래요? 맞지. 사회자니까. 그러니까 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자제를 하거나 줄어들거나 좀 이제 욕을 하지 않는다. 아하.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서정욱 변호사는 사쿠라예요. 얼마 전에 한동훈하고 밥을 먹었다는 거야. 진짜 사쿠라네. 거기는 윤석열한테 충성해야지. 깜빵에 면회 나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방선거까지 치르고 폭망해서 나는구나. 쫓겨나는 게 진정한 평행 이론이에요. 네. 제정신이 아니구나. 웬만한 사람들은 사실상 다 시급제예요. 네. 여기 장성철, 김준일 둘 다 사실상 시급제잖아요. 장성철 진짜 욕 그렇게 먹으면서도 시급제로 진짜 한 tum부터 모아가지고 골프 치고. 손두푼 모아 골프치.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2월 24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자, 내일이 크리스마스고요. 오늘 또 그 분위기를 잘 살려주시기 위해서 또 아름다운 의상도 준비해주신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은 조금 더 행복한 이야기. 좋은 얘기만 해요. 네. 욕하지 말고 맞습니다. 오늘 네, 주님의 비판하지 사랑이 말고 네. 주님의 사랑. 유연히 하고 네. 이해하고. 네 넓은 마음으로. 네, 그럽시다. 네, 아니 뭐 욕먹을 거 별로 없으시잖아요. 특별히 욕할 것도 별로 없고. 31일 날 보면은 좀 네. 욕 많이 먹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증명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로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산타, 우리 김산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 평화방송 진행자 김준일입니다. 예. 거긴 특별방송 같은 거 하나요? 가톨릭 평화방송은? 제 방송이 쉽니다. 우와. 그래서 왔어요. 그래요? 예. 축하드립니다. 왜 쉬워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방송이 편집이 계속 성탄 그 편성이 돼서. 예. 오늘 내일. 오늘은 하고요. 내일 내일은 당일날은 쉬시고. 쉬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종교에 대한 어떠한 편견도 없지만은 네. 예수님이 오신 날은 또 기념하기 위해서. 통일교나 신천지 이런 데도 가고 막 믿고 뭐 그런 사람들과 교류하고. 아니 좋은 그래요? 얘기 하자면서 아니 오늘. 그럼 궁금해서 물어보. 천정궁에 간 게 죄입니까? 예? 저희 좀 할 수 있지. 그게 죄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군요. 예. 네. 자, 우리 장성철 소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욕바지 장성철. 에이. 밀고 다- 나가겠습니다. 다 뭐 또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으시니까. 내년도에는 네. 윤건희 부부가 없어지니까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서 제가 열심히 한번 욕바지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상 후보들이 좀 있을까요? 내년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죠, 결국에. 그래요? 권력을 견제하고 네. 권력에 대해서 비판해야죠. 어. 욕 먹더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권력이 잘해도 잘해도 무조건 비판해야죠. 그렇습니까? 네. 권력은 아, 그런 항상 거예요? 비판받고. 잘해도 비판을 해야 긴장한다. 아니 그럼요. 그래서 어. 내년 이재명, 장동혁 뭐 이런 분들 네.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 비판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웬일입니까? 우리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못 보던 오신 것 같은데요. 이걸 제가 옷이 딱 5벌 있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 플러스 1개인데 아. 이거 입으면 자꾸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해갖고 제가 이거를 2년 동안 못 입었어요. 국민의힘이냐고 그래서. 국힘 색깔이냐고. 네, 그래서 못 입고 있다가 네. 시즌을 맞아가지고 한번 입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뭐 입을 수 네. 있죠. 네. 치마가 더 멋지세요, 근데. 치마요. 네. 이거 들어 보여드릴 한번 수 있어요. 이러 보여드릴 수도 없고. 건빨은 진리지, 건빨은. 그럼요. 네. 그 나이키 이거 에어조던 느낌. 아니, 댓글에 거봐 국집 맞긴 하잖아요. 아까 댓글 저는 와 김준일 산타네라고 내가 봐서 자겨 보니까 산티네 이렇게 산티난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웃으면서 뉴스도 좀 전해드리면 좋겠는데 어떤 뉴스부터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드디어 마쳤습니다. 어제를 끝으로 마쳤는데요. 끝을 남기면서 시즌 2를 예고했어요. 네.
6개월 뒤에 다시 하려고 한다. 그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체킹해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업무 보고 시즌 2를 예고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6개월 후는 내년 지방선거 즈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긴장을 다시 하고 있다. 네네. 끝나고 하겠죠 지방선거. 아무래도 선거에 또 영향을 네. 줄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네. 지방선거 끝나고 지방선거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다 더 확실한 전국 장악력, 그립 이걸 갖고 네. 공무원들을 혼내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이번 업무 보고 때 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지시한 것들에 대해서 또 체크는 하긴 해야 되잖아요. 체크 안 하면 또 흐지부지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체크해야죠. 아니 체크는 해야죠. 근데 네. 체크를 하는 방식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무회의를 통해서 점검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제 업무 보고를 하겠다라는 거는 업무 보고를 받겠다는 거는 이런 업무 보고 방식이 국민들한테 뭐 지지자를 포함해서 국민들한테 호응이 좋았다. 이 이제 공개하는 생중계 방식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약간 저는 약간 오해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네.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라는 또 국민들의 약간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불만 많죠. 예. 네. 그렇게 놀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도 다 열심히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정치적 상황과 막 이런 뭐 맥락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노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어쨌든 직접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지지층들은 굉장히 좀 많이 환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너무 잘하니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들 정말로 아부쟁이.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하신다고. 전원을 가장한 아부쟁이. 본심. 김민석 총리를 비롯해서 그런 분들도 지지자들의 마음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로 이게 그 많은 뭐 화제를 또 낳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잘하셨어요. 업무 보고. 네. 네, 뭐 네. 여러 가지 본인의 행정 경험이 풍부한 대통령이다. 업무 보고 제일 큰 효과는 뭐라고 보세요? 윤석열과 다르구나. 국정 현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구나. 네네네. 국정 현안에 관심이 많구나. 술보다는 역시 행정하고 뭐 나라를 네네. 운영하고 다스리는데 더 많은 관심이 있구나라는 건데 자신감이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은 나 이분 날려서 좀 비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라고 또 까네 또. 뭔데요? 네? 뭔데요? 본인이 다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다. 본인이 다 할 수 없어요. 무슨 공공기관까지 본인이 어떻게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의드리는 것은 뭐냐면 건의?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 유지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건의하실 거는 그 KTV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 가지고 네. 좀 장관들도 이렇게 공개적인 업무 보고나 회의, 그다음에 공공기관도 공개적인 업무 보고나 회의하는 거를 국민들께 좀 보여줘서 국민들이 취사 선택해서 네네네. 볼 수 있게 하면 효능감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본인은 어떻게 다 할 거예요. 부처 장관들이 또 각 뭐 부서 이제 네, 업무 보고 받을 거 아니에요. 받는 그것도. 모습을 또 생중계하자. 그렇죠.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대통령의 단어 선택이 좀 거칠어진 거는 마음에 좀 걸려요. 뭐 도둑놈이라든지 노동 착취라든지 네. 이런 단어들이 많이 좀 이전에는 국민 통합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단어들은 싹 사라지고 약간 좀 자극적이고 진영 논리에 입각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안타깝고 아쉬운데 네. 전반적으로 참 잘하셨다.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많이 주시라.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업무 보고 생중계가 사상 처음으로 됐었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좀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통과가 어제 됐죠.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네.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네, 뭐 위헌 요소 제거 등등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좀 많이 빠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길에서 좀 벗어나는 거 그게 이제 제일 큰 효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사법부 입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법부는
뭐 당연히 이제 따라가야 되겠죠. 입법부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정말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법안이 이제 네. 많이 덜어지면서 이제 서울 고법에서 대부분을 재판부를 결정하게 됐기 때문에 예. 사법부에서 딱히 이제 그걸 반대하거나 반발할 만한 명분은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데 아직 조희대 그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좀 검토해보겠다 이런 정도의 입장이고요. 네. 이제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할 것은 이제 윤석열 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할 것이다. 이건 뭐 무조건 예상됐던 예상됐던 거잖아요. 것이고 그렇죠? 네. 다만 이제 이거를 법원에서 제청할 것이냐 받아들여 줄 것이냐는 전보다는 아마 조금 그 가능성이 더 떨어지지 않았나. 위헌 요소가 이제 많이 사라져서. 네. 네. 근데 각하가 아니면 이렇게 심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청 신청을 했을 때 네. 그걸 안 받아들이면 되죠, 그냥. 그러니까 그게 각하잖아요. 각하를 네. 하지 않고 그냥 판단하고 나중에 기각을 해버리게 되면 그만큼 시간을 버는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 측에서 기각을 한다는 얘기는 네.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잖아. 논의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누가 기각을 한다는 거? 해당 재판부가? 아니 헌재에서. 헌재를 안 넘길 것 안 같다는 넘긴 것 이야기예요. 같다. 지금 이 말은 재판부에서 네. 제청을 해줘야 이게 헌재로 넘어가는데 재판부가 안 받아들인다.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우리가 평소에 그 배당하는 거랑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미 배당을 받은 재판부에서 아마 판단을 하게 될 거기 한다? 때문에 내가 이거 할당 받았는데 이거를 위헌법률 심판 넘기기에 또 애매해지지 않나? 헌법소원 낼 수 있지 않아요? 헌법소원은 가능한데. 그건 이제 별개로 네. 내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내겠지. 헌법소원은 낸다고 해도 재판이 지연되거나 이럴 일은 없는 거죠?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이고 그때는 재판을 하게 될 거고 네. 아니, 위헌법률 그래도 봤을 그냥 때만 그 직연 판사가 네. 그래도 지기현 판사요. 네. 헌법소원 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할 거예요? 지기현 판사가 아니 우린 최악을 가정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 최악 맞죠? 그거 희망하시는 건 아니고. 아니에요. 네. 빨리 쳐 단이라고 할 뻔했네. 빨리 네. 저 판단이 나와야죠. 자, 여튼 지금 현재 내란 전담 재판부법은 아마 대법원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위헌 심판 제청을 하더라도 아마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좀 높은 것 같고 이렇게 정도 예상될 수 있는 거죠?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위헌성이 많이 덜어진 거는 맞는데 네. 결국은 이거는 재판부가 판단의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위원 재판부가 이제 판단의 문제잖아요. 이게 네. 위헌성이 있는지 여부. 그래서 넘길 가능성도 뭐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헌재로 넘긴다. 예,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맥락들을 다 제거하고 뭐 이게 옳고 그르고 뭐 이거가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런 걸 떠나서 직위원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일종의 기계적 중립 같은 거를 계속 지켜왔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들 배도 고프신데 신경이 날카로우셨네 얘기도 다 들어주고 막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윤석열 쪽에서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은 그러면은 나는 내가 판단 안 하겠다. 그러면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예. 내가 그 결정 내리는 게 아니고 그냥 또 헌재 가서 한번 거기 판단을 받아보고 나는 뭐 그 판단에 따르겠다. 자기의 손으로 내려가지고 욕을 먹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직위원회 그동안 제가 이제 직위원 한 달이 건너 들은 얘기나 이런 걸 봐도 그럴 가능성은 좀 배제할 수 진짜 없다. 할까 근데 그러면 난리 날 텐데. 근데 이게 2심부터라고 하더라도 예.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법은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요. 네. 1심부터 적용하는데 부칙으로 예외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처음부터 법이 2심부터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러면 그 부칙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예를 들면은 윤석열 쪽에서는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이미 이제 하겠다라고 윤석열은 변호사들은 손해볼 게 없는 거죠. 네. 해서 되면은 이게 받아들여지면 좋은 거고 안 받아들여져도 뭐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은 100% 한다고 보면 되고 그건 제가 예전부터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네. 윤석열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위원이 받아들일 거냐 아니냐인데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는데 네. 너무 단정적으로 이거를 그냥 뭐 재판부 선에서 끊어낼 거다라고 보일 그거는 아니다. 예,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될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되겠다는 게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입장이신 것 같고요. 어제 이후로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에 아주 그냥 신뢰가 가고. 어제 이후로요? 네. 무슨 아주 일이 그냥- 있었을까요? 네, 31일 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주 그냥 신뢰가 가고 그냥 믿음직해요.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 어떤 거 있습니까? 네, 어제 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 통과되기 전에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섰잖아요. 네.
24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네. 근데 여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이거 어차피 통과될 법안인데 대표까지 나와갖고 기록을 세우려고 해? 이거는 뭐 위기 돌파용 코미디라는 게 아니야? 라는 비난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김병주 의원이 찬성 토론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거기서 계속 자기는 대기하면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어코 24시간을 채워서 자기가 들어갈 자리를 아예 뺏어버렸다라고 이제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이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이거는 당내에서는 약간 좀 분위기가 아주 약간 양쪽으로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막 고생했다, 이렇게. 이렇게. 고생했다. 고생했다라고 뭐 아유 그래도 뭐 정말 24시간 동안 독하네 막 이런 분위기가 있고 막 환호하고 막 옹호하고 감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내란전단 재판부와 관련된 법률이 좀 위헌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거에 한 축이 있는 거고 네. 의도하는 바가 흔들리는 당내 리더십을 좀 확고히 하고자 하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성공했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좀 반대 입장에 있던 최고위원들이나 의원들도 아이고 고생했네 정말 잘했네 뭐 이런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쓰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 양양자원 같은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네.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자제를 하거나 줄어들거나 좀 이제 욕을 하지 않는다. 아하.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욕하던 사람들이 욕이 좀 줄어드는 효과. 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좀 거둔 것 같다. 네. 고생을 워낙 했다는 그런 당내 분위기 같은 게 좀 형성이 그게 좀 예전에 됐으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본인 사건과 관련해서 좀 단식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당내에서의 뭐 비명이라든지 반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활동력이나 목소리가 좀 잦아든 경우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좀 벤치마킹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뭐 정치적 돌파수로서도 근데 이거 너무 약하지. 24시간 그냥 이렇게 한 거 단식 목숨 걸고 단식하는데. 단식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이렇게 알겠습니다. 또 아 진짜 버릇이 당 그러네. 대표를 겸하하고 뭐 난안 되나 봐. 비난하고. 자, 안 되나 봐. 안 되나 우리가 봐. 장동혁이다. 그렇죠. 예. 지금 이미 나왔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축하합니다. 장명구 네. 의원, 조직부총장, 또 장해찬 여의도 뭐 연구원 부원장 이런 분들이 우리가 장동혁이다. 장동혁이 길에 우리가 가겠다. 그러면은 뭐 가까운 분들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기류가 있으면은 성공했다고 봐야죠. 또 그래서 이틀 정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어제랑 오늘 이제 이틀 동안 유효 기간 오늘까지요? 않는 까방권은 20, 어제가 아니라 48시간 오늘까지요? 오늘까지. 오늘 오전까지. 그런데 내가 너무 후하게 쳐줬다. 오늘 오전까지는 까방권 부여.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시리즈를 국힘이 요즘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누구다. 우리가 땡땡땡이다. 근데 우리가 윤석열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우리가 장동혁이다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가 그냥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윤석열, 황교안, 장동혁은 한 몸이다. 삼위일체다. 아무데나 갖다 붙입니까? 삼위일체, 트리니티, 삼위일체다. 이분들은 거의 차이가 없다. 뭐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제 그 내란 전단 재판부 그 24시간 필리버스터 하면서도 사실은 이게 뭐 워낙 기니까 사람들이 다 주목을 못했는데 비상계엄에 대해서 또 뭐 옹호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원인에 대해서 또 뭐 남 탓을 한다든지 막 이런 류의 내용들도 조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또 정말로 이 변화의 조짐이 있기는 한 거냐. 뭐 이런 비판들이 또 당 안팎에서 나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이거 우리가 시리즈가 뭐 이게 근원 따지면 조금 뭐 없어 보이긴 하겠습니다만 원래 우리가 누구다 이거 할 때는 남이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뭐 소외받는다든지 약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옆에 서서 함께 힘이 돼주겠다 이런 의미도 하나 있는 거고 맞네요. 또 하나는 내가 원래 이 사람들이랑 생각이 같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당한 어떤 썸띵에 대해서 난 이거는 같이 반대해주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누구다 이거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건 원래 당 사람들이 뭐 자기네 또 더군다나 당 대표야 권력이 현재 당에서 제일 또 자기를 사람. 임명해줬어.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장 동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부하는 거죠. 우리가 정영진이다.
그런 건 그것도 맞지. 아버지. 그건 맞지. 사회자니까. 우리가 장성철이다. 내가 만약에 해줘. 우리가 그쪽은 저 아닌 장성철이다 이러면 이제 그거는 말이 되죠. 그쵸, 저 얼마나 핍박받아요. 진짜. 알겠습니다. 아, 여튼 그 얘기를 아무튼 장예찬 네.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이야기했어요. 말로만 싸우는 입만 산 사람들, 페북한 줄 올리고 라방이나 하면 대여 투쟁이라고 착각하는 관종들은 엄두도 못 낼 의지입니다. 역시 한동훈이네. 장동혁이 가는 길이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장동혁입니다. 제정신인가? 장동혁이 주장한 게 뭐예요? 윤호개인이잖아요. 그게 맞나? 하여튼 뭐 우리가 장동혁이라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건 아닌 것 같죠? 아 그렇죠. 이제 친한계의 신주호 의원은 네. 뭐라고 했냐면 장동혁은 필리버스터에서 누구도 입맛대로 판사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다라고 했는데 여상호는 왜 쫓아냈냐? 진짜 네. 신지호 의원이 전국을 찌른 거죠 사실은. 그때 이제 들고 간 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나 뭐 이런 책들 한 5권 올라갔다는 장도혁 대표가 네.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지 지금 국힘의 징계를 보면 알 수 있다. 책 들고 갔잖아요. 예, 김종혁 최고 그 발언과 뭐 불쾌할 수는 있으나 그거를 당원권 정지 2년 때리고 뭐 이런 게 이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과정이죠. 당 대표를 모욕했다고 네. 2년씩. 그러니까 뭐 이런 비판을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당 대표에 대한 어떤 리더십 회복과 이제 당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미 돼버렸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는 필리버스터고 이 문제는 이 문제고 이제 사실은 다 별도로 보는 분들이 국민의힘도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풀어라. 어쨌든 잘했는데 뭐 이런 상황이에요. 거듭 얘기하지만 2월 초가 분수령이 될 것 같고 네. 설날 전후를 통해 가지고 장동혁 체제가 그냥 고잉할 건지 아니면 스탑할 건지 네. 그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이죠, 국민의힘. 전 네, 전 윤리위원장이고 약간 좀 쫓겨난 본인이 그랬어요. 네. 갑자기 그냥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전화해서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고 네. 그거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그 여상원 그 위원장 전 위원장하고 되게 친해가지고 네. 직접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 통화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징계 문제 때문에 원래 왜냐면 구두 경고만 처음에 했거든요. 다시 당무감사위에서 조사해서 2년 당원권 2년 정지 2년 권고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래서 뭐 서정욱 변호사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지금 신임 윤리위원장에. 제가 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몇 군데서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내 친구 정욱이. 윤리랑은 진짜 거리가 먼 분인데. 에이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에요. 아니 장동혁 근데 이거 없애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없애가지고 제가. 서정욱 변호사는 사쿠라예요. 왜냐하면은 그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에요. 이거 참 장르만 얘기 큰일 큰일 났네. 났네. 왜 이거. 사쿠라인지 얘기해 줄게요 제가. 우리가 서정욱이다. 본인이 밝힌 얘기예요. 네. 얼마 전에 한동훈하고 밥을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방송이 부족하네. 그 사람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본인이 했는데 이제 그 유튜브에 본인 유튜브에서 난리가 나고 구독자 빠지고 난리가 난 거야. 아, 그래서 그래요? 한동훈한테 매수됐냐 서정욱 하면서 이게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네, 네. 당성을 의심받고 있다. 서정욱은 지금. 이준석 대표랑도 뭐 밥 많이 먹, 술도 먹고. 그러니까 그 두루두루. 진짜 사쿠라네. 거기는 윤석열한테 충성해야지. 깜빵에 면회 나가라고 그래요. 아니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2월달에 그럼 장동혁 대표로 체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체제로 갈 것인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예상 시나리오. 그러니까 일단은 만약 윤건희 부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어요. 우리가 예상하듯이 중형이 나오고 뭐 그렇게 된다면 입장을 발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2월 3일처럼 이거는 민주당 때문이다. 민주당 나쁘다. 이재명 끌어내리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출마자들 정말 이건 장동혁을 대표 체제로 출마를 해봤자 이건 선거 치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아. 당신 그만둬라 사퇴해라. 그래서 몇 명의 뭐 최고위원들 사퇴할 수도 있고 당직자들도 사퇴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합리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이제 정말 이제 우리 윤석열과 끊고 보다 중도 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제가 장해찬 부원장 임명한 거 잘못했습니다. 해임. 자 김민수 국민소통 특별위원장 한 것도 이것도 해임.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생각해보니까 헌법 밖에 있는 사람 같아요. 해임.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요. 그러면 지금 편을 들고 있는 고성국, 성장경, 서정욱 뭐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배신자 장동혁이에요.
본인의 권력을 유지했던 한 축이 확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못 견딘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의 권력은 갖고 있지만 권위가 없어지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피해요. 회의장 가도 이렇게 같이 회의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어디 가서 축사한다 그러면 나가버리고 그럼 못 견딘다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마저 만약에 배신자라고 하면 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 배신의 대상은 누가 되는 거예요? 누굴 배신한 거예요? 윤석열 배신했다 이거. 여전히 윤건이. 여전히 윤석열이 원탑이에요? 아 국민의? 고성국 TV 가보세요. 썸네일 진짜 환장해요 보면은. 우리만큼이나 윤석열 좋아하나요? 거기는 우리 그냥 썸네일이 아니 윤석열이 거기 정말 주어가 많아요. 요즘에는 배신자예요. 그냥 뭐 송원석도 배신자, 한동훈 웬만한 배신자, 배신자예요? 주호영 배신자. 장성철도 저는 언급도 안 해줘요.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아직 언급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좀 웬만한 섭섭한데 배신자군요. 네, 무조건 배신자예요. 척결, 처단 막 이런 거 쓰면서. 근데 이제 이런 유튜브의 생태계 모든 유튜브가 그런 건 아닌데 이 정치의 좀 고관여층의 센 강성들의 유튜브의 생태계에서는 증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게 조회수에는 최고 좋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뭐 계속 예전에는 이제 이준석 옛날에 이준석 당대표 하다가 쫓겨났을 때는 이준석 때문에 지지율이 안 오른다 내부 뭐 저런 사람 척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계속 올마 다니면서 그렇지. 새로운 배신자들을 대상자를. 찾는 과정이고 장성철은 배신자 축에도 못 그렇지. 죠 예, 여기는 이미 너무 오래전에 이미 배신했기 이건 열애. 때문에 열애인데 네. 저는 이제 그거를 좀 봐요. 그러니까 내년 2월 위기설을 사실 방송에서 아마 제일 처음 얘기한 건 저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를 찾아봐도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거고 내년 2월에 설이 있고 그리고 윤석열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1심이 있으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있으면은 사과를 하든 사과를 안 하든 사과를 했는데 지지율이 변동이 없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선거를 앞두고 변동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예전에 장도혁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썼던 여기서 한번 소개를 했는데 황교안 장동혁 평행이론이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황교안하고 장동혁하고 똑같은 길에 가고 있다. 갈 네. 갈 것인지 보자. 그런데 그 평행이론이 맞다면은 안 잘리죠. 그러면 지방선거까지 치르고 폭망해서 나는구나. 쫓겨나는 게 진정한 평행이론이에요. 네. 댓글에서 가장 원하는 방 것 같아. 지금 계속 그래요? 장동혁 진짜 나가리 나면 안 이게 된다고. 왜냐면은 네. 이게 약간 국힘 지지율이 살짝 오르고 있어요. 최근에. 네? 아니 올랐어요 실제 여러 가지 리얼미- 여론조사 리얼미터도 뭐 이런 거. 오르고 아, 그래요? 24만 한 4주 연속하다가 26이 된 지 2주 연속 됐고요. 그러니까 뭐 미세하지만 오차범위 내지만은 민주당은 살짝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도 살짝 떨어지고 이게 사실은 마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장해찬이 최근에 SNS에 올린 게 야 우리 당 지지율 올랐어 거봐 김종혁 징계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 아니 아무 영향 안 줘 우리 내 배신자들 척결해야 돼 이런 논리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 완전히 바닥을 기어버리면은요. 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들끓는데 미묘하게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하고 뭐 비슷하게 오르기 시작하면은 이 체제를 유지할 동력이 훨씬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똥인지 된장인지를 아마 먹어보고 이게 판단이 날 것 같아요. 제가 그 냄새로 전에 구별이 안 갈까요? 냄새로 구별 못 정치인들은 아시잖아요. 진짜 먹어봐야 돼 이 사람들은 안 그래요? 먹어보기 전에는 진짜 똥을 먹어봐요 다들 예, 끝까지 가봅니다. 직접 뭐 체험해 조선시대 보는군요. 내의원 뭐 의사들이에요. 먹어보게. 네. 자, 하여튼 의원들은 뭘 직접 해봐야 된다. 굉장히 경험주의자들인 것 같다. 그래서 반드시 총선이 지방선거 폭망해봐야만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게 될 그 거다. 전에 정리될 거예요. 정리될 거다. 네. 끝까지 간다. 네. 자, 그리고 필리버스터 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은 물론 이제 필리버스터 직접 토론에 나선 사람이기도 하지만 네. 또 그걸 반드시 봐야 되는 사람, 그 자리 지켜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제일 분노하는 뉴스는 이런 거예요, 사실. 왜? 아니 저는 일하지 않는 게 너무 화가 나요. 먹지도 말라. 네. 그러니까 이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제가 봤을 땐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어제 이제 우원식 의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은 국회가 본회의장이 열려 있는 것이니까 누군가가 사회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원식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10회에 걸쳐 509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의장이 239시간, 이하경 부의장이 238시간 사회를 봤습니다. 주호영 부의장은 10회 무제한 토론 중 7회 사회를 거부하였고 33시간의 사회만 맡았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주호영 부의장은 어쨌든 지금 필리버스터는 대체로 국민의힘에서 많이
할 텐데. 네. 근데 자당 의원들 하는데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호영 부의장 입장은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 행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제한 토론이 불가피하게 진행된 이유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는 건데 그게 무슨 소린가요? 그리고 의장과 부의장에게는 좀 미안한 마음은 있대요. 그러니까 체력이 고갈되면 차라리 회의를 며칠 쉬었다가 다시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제가 주호영 부의장님하고 잘 알고 네.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실드가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네. 저 마이크를 김준일 평론가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러실래요? 이거는 진짜 실드 불가. 아니 저는 국회 부의장 다른 방송에서 그만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국회 부의장이라는 명예는 본인이 가져가는데 일은 안 하겠다. 명분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자기가 도와줄 수는 없다. 뭐 의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건데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국민의 힘이잖아요. 요청한 게 뭐가 네, 됐든 네, 여기 네. 거기까지 안 가는 게 좋지만은 어쨌든 제도를 활용하는 게 국민의 힘이고 그거를 사회를 중재를 해서 그게 법에 따라서 좀 필요하면 종결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전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을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 네. 하기 싫겠지. 그냥 하기 싫다고 얘기해라. 그냥 힘들다. 나도 힘든 거 힘들다.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아까 전에 1시간 전인가 그 법안 이제 발의하게 필리버스터법 개정안 이거 발의한다고 얘기 나왔어요. 그 내용이 뭐라고? 뭐냐면 아니 예전에 하겠다라고 한 거 뭐냐면은 그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이 아니더라도 아무나 지명해가지고 한 명의 사회 볼 수 있게. 의원을? 예, 의원을. 아, 필리버스터 할 때는 예, 그거 이미 예전에 민주당에서 법 개정하면 하면서 검토하겠다라고 이미 나왔어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거에서 지명을 하면은 그 사람이 사회를 보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239시간을 안 쉬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뭐 1년에 걸쳐서 한 게 아니라 24시간 맨날 채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신체 리듬에도 노인분들 신체 리듬에도 진짜 안 좋거든요. 그건 좀 오버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뭐 그런 저는 그거 법안은. 오버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와 버리면은 주호영 부의장이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민주당에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필리버스터도 저 조기 종료 60명이 안 되면 조기 종료하는 거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가 좀 가혹하다 생각해서 30명으로 줄여서 법안을 만들겠다. 뭐 30명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정 싸움이 되면 안 되는데 네. 저는 주호영 부의장은 이거는 납득이 안 된다 솔직히. 할 일은 하고 뭐 비판을 그렇죠. 하든 해라.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호영 그 부의장이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순방 갔다 오신 것도 화가 나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순방 갈 체력은 있고 이거 사회 볼 체력은 없다고 하면 안 아니, 되는. 에티오피아랑 짐바브웨는 왜 간 거예요? 그냥 국회 협력을 위해서 가셨죠. 의원 외교 활동. 네, 그 협력 어떤- 강화를 위해서. 어떤 협력이 거기랑 필요한 거예요? 선진의회 탐방. 짐바브웨랑 에티오피아가 선진의회 탐방이라고요? 아니 보통 이제 해외 의원 외교 활동 할 때 제일 첫 문장이 그거예요. 선진 외교 탐방? 의회 뭐 여러 가지 탐방. 아니 뭐 그날 우리가 뭐 우호 비할 생각은 협력, 전혀 없습니다. 우호 협력 증진.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일을 할 거면 다 똑같이 해라. 안 할 거면 내려와라. 이게 저의 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부장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강하게 하는 거 보니까 내부에 적이 있네. 이를 알아는 XX들이 있네 아니 보니까. 저는 노동자를 그 폄훼하는 걸 진짜 못 견뎌하고 일하지 않는데 돈 받는 게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누구야? 대통령이 업무 보고에서 제가 뭐가 제일 저기 했냐면 신혜원이야? 일 안 하는 거? 아니요. 우리 어젯밤에 일하고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지금은 없잖아요 이 자리에.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이 228개 공공기관도 되게 분노했거든요. 네. 너무 많다. 아, 공공기관이 그 무슨 일을 없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물론 일자리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진짜 일할 만한 곳인지는 확인해봐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네, 저도 네, 네. 똑같은 생각인데 그거 손대기가 정말 어려워요. 힘들죠. 저도 정말 알고 어려워요. 있습니다. 거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일 가서 어려워.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 회복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어떤 저는. 개혁보다 어려운 게 공공기관 개혁이에요. 그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짧게 얘기하면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서 원래는 네네네. 이게 원래는 공무원에 준해서 원래 구조조정은 해고를 못 해요. 근데 공공기관이 아예 이름 명칭이 사라지면은 이를테면은 이 석탄공사 같은 거 다 문 닫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해고가 가능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지금 통폐합 작업이 지금 물밑에서 진행 중에 있다.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또 나중에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누구 거기에 있는 윤석열 정부 때 기관장 잘라내려고 지금 통폐합하는 거냐, 예를 들면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서 지금 여러 부처에서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화하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생겨난 뭐 산업 분야도 있을 거고 우리가 이전에 안 하던 거는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될 거고 만약에 이전에 있었는데 없어진 것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데는 또 이제 사라지는 게 맞죠. 근데 아니 뭐 그게 불가능해요. 막 그들의 로비도 그렇고 예산 태운 것도 있고 불가능해. 거기에 또 많은 관계가 있는 의원들도 있고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불가능해요. 먹여 살리자고 우리가 그걸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참 한심하게 생각했던 거는 국회 있을 때 교육부 산하 관련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교육부 그냥 부서에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다 뭐 재단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네. 거기 인건비 쓰고 활동비 쓰고 그래서 이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건비보다 약간 2배 정도 높은 그 정도예요. 인건비를 위해서 재단을 만든 것이 아닌가, 기관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드는데 네. 다 거기에 낙하산 인사 보내잖아요. 공공기관장 감사. 음. 그것도 참 하나의 전리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없애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근데 창조 이재명 경제, 대통령께서 창조. 이런 거 없앴으면 좋겠어요. 네, 가당성 네, 있게. 네.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나 뭐 조직 같은 게 생기면 그 조직이 어떤 다른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그 조직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일인 경우도 되게 그쵸,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다 맞습니다. 우리 돈인데. 근데 그게 또 창조 경제예요. 예. 아, 그렇게 새로운 해서 일자리 만들고. 일자리를 창조하고 아, 서로서로 또 유지하고, 관리하고. 관리하고 이게 또 긍정적인 면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극도의 효율을 좋아하시는 우리 최은경 기자님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네, 지금도 국회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네. 최종안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여러 차례 바뀌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허위 조작 정보임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 재산권,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 조작 정보 유포자에게 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네. 라는 결론으로 지금 올라가 네. 있습니다. 함께 이제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존치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명예훼손죄 친고죄로 전환하는 거는 그거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로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최종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해당되는 거죠 유튜브. 다 그렇죠. 해당되죠. 네. 그러면은 우리 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말은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알았음에도 하는 건 아니고 몰라서 그랬고 의도는 없었다는 거를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누가 입증해요? 말씀들 참여 조심. 입증하는 거죠 본인이. 우리 보고 알아? 네. 조심 하시고요. 네. 몰랐다고 잡아떼야 되겠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물론 그 허위 정보나 조작 정보 악의적인 뭐 이런 거가 그동안 폐해가 굉장히 심한 건 맞죠. 뭐 이게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당연히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요거를 막기 위한 이런 법안이 과연 누구를 더 보호하고 누구를 더 입을 닫게 하는지 그거 정도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는 네. 좀 과정의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면은 이 뭐 논쟁적인 법안이고 저는 예를 들면은 그 사이버 레카드 유튜브에 예, 그 사람들이 일단 질러놓고 그리고 돈 많이 벌고 뭐 예를 들면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데가 대표적인 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폭로하고 그리고 뭐 수사도 잘 안 되고 해봤자 솜방망이 처벌 나오고 돈은 뭐 수십억씩 벌고 김세희가 그 김수현 그 연예인 김수현 소속사에서 김세희 씨한테 손해배상 이제 가압류 걸었는데 110억대 아파트 2채에 걸었다라는 게 기사가 나와서 돈을 얼마나 번 거야 도대체? 김세희 씨가? 네, 김세희가 10억짜리가 아파트가 돈이 있다고? 하여간 뭐 그렇게 걸었대요. 뭐 110억대 아파트 2채인데 다 본인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누나하고 뭐 같이 소유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걸로 허위 정보 이런 조작으로 이제 뭐 다 모든 게 다 조작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은 뭐 그런 것 때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좀 공감.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그 과방에서 최민희 의원 안이 나왔을 때 이제 언론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이를테면 참여연대, 민변, 언론노조에서 네. 다 반대를 한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너무 그 자의적인 정보를 그러니까 조작적 정의라는 거예요. 허위 정보가 어떻게 그러니까 일반 허위 정보하고
소위 말해서 뭐 허위 조작 정보라는 다르다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구분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고.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고 네. 입증 책임에 대해서 그거를 보통은 고소를 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지금 입증 책임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법 쪽에서 네, 이슈를 하는 거.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를 근데 과방위에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올렸는데 법사위에서 다 뒤집어 버렸어요. 원하는 대로. 그래서 법사위는 원래 법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심사하는 데인데 내용을 바꾸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야 다 때려잡아야지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게 소위 말해서 추미애 위원장과 뭐 정청래 소위 말하는 강경파들이 그거를 해가지고 그거가 홀딩돼가지고 다시 또 수정하고 또 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이 내부의 의사 결정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여당 같지가 않고 혼란스럽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청래 대표가 있다 지금. 그러니까 여당 정도 대표가 되려면은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 본인이 그래야 되는데 본인이 이 혼란을 다 만들고 있다.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같은 경우에는 네.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직접 얘기했어요. 왜 사실을 얘기하는데 명예훼손이죠?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를 당에 꼭 따를 필요는 없는데 이미 과방위 안에서 그거 폐지하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네. 근데 그거 갑자기 존속이 된대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이거를 입김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 가짜 뉴스다. 그건 또 정청래가 페이스북에다가 그거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한대요. 왜 나중에? 지금 하고 형법도 지금 고치면 되지. 그러니까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권력자들이나 정치인들한테 유리한 거거든요. 네. 너 사실 적시했네? 야, 너 명예훼손이네? 허위 사실로 걸었는데 허위 사실로 걸기 어려우면은 야 형사 처벌해 주세요. 장성철 같은 사람이 진실을 얘기해도 형사 처벌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네. 민주주의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보고 전 세계 OECD 국가나 이런 국가에서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으로 형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후진적인 법이에요 이게. 그럼 대통령도 얘기하고 그럼 당에서 따르는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정치인들한테 유리한 거는 네. 그리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도 친고죄로 전환. 친고죄는 뭐냐면은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라고 관변 단체들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말이 되냐고 그게 지가 해야지. 피해 윤석열이. 당한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친고죄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네.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대해서 뭐 적당하게 규제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이런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그러면은 악법들도 폐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민주당이 지금 막 나가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네. 좀 이 여론도 경청도 하고 개딸 얘기만 듣지 말고 좀 그렇게 좀 해야 돼요 진짜. 네. 여당이면은 특히. 네. 근데 요건 뭐 그대로 갈 것 같은 느낌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쪽 뉴스를 한번 넘어가 네, 볼까요? 한 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나와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또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상계엄 선포 이후를 결국에 알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 그 어떤 것도 석연치 않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치킨 때문에 통닭 때문에 계엄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선 부대를 가면 우리 소대장님 처우 좀 잘해 주십시오. 우리 소대장님들이 사기가 죽어가지고 근무 안 하려고 그럽니다. 관련된 예산들을 지금 계속 국회에다 보내고 있는데 국방력의 어떤 인력 차원에서 핵심적인 거니까 그냥 잘라버려요. 주임원사 활동비 이런 것도요. 주임원사가 사병들 관리하는데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고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것만 딱딱 골라갖고 자르나 몰라. 이게 계엄 선포의 사유와 관련해서 꽤 의미가 있는 거라서 좀 물어봐. 네. 계엄 선포의 사유와 관련해 꽤 의미 있는 거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어떻게 치킨 좀 한 마리 사주려고 그러면 딱딱 그 돈만 자르냐? 이런 건데. 대통령실 활동비도 뭐 전액 삭감을 했었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허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 안 했다. 윤석열이 잘못 얘기한 거다.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해가지고 네.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하게는 국방부가 그러니까 예산을 제출할 때 할 이미 때가 이제 이미 1,000억 원을 줄어든 거죠? 줄여서 왔다. 아마 그거는 전 부처에 그때 예산을 좀 삭감하라고 했잖아요. 긴축 재정을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줄이다 보니까 여기도 좀 줄어가지고 왔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뭐 통닭값을 줄이진 않았을 것 같은데. 활동비죠. 급식비와 네. 이제 뭐 활동비. 네. 활동비인데 공부를 역시 안 했던 것 같아요, 윤석열. 아. 국정 현안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주임원사가 사병들한테 통닭을 사주지 않습니다. 일단 그걸 잘 모르시는 분인데 이분이 PX에서 사줄 수 있지. 주임원사들은 대체로 거의 90% 이상은 짠돌이에요. 그치, 돈이 많지 자기 않잖아. 돈으로 돈도 없고 월급도 작고 자기 돈으로 뭐를 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주임원사들이 최고 대체적으로. 맥스가 그 저 냉동만두죠. 네, 냉동만두 네, 거기까지는 정도까지. 가는데. 근데 저는 이 윤석열이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지러지래요. 사실은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때 기억하세요? 그 시정 그 연설하러 갔는데 박수도 안 쳐준 아, 말이야. 맞아. 그래서 박수 안 쳐줬다고 계엄한 거야. 이제 이게 기사가 쫙 나왔다가 이제 통닭 안 사줬다고 못 산다고 계엄한 거야. 이렇게 쭉 나오고. 닭통령이라고 지금. 아니, 왜 뭐냐 도대체 왜 계엄을 한 거니 너는 도대체 좀 얘기를 해봐 제발 제대로 헷갈려 죽겠어 진짜. 아 계엄의 개가 닭개였다고. 계엄의 개가 닭개인 거야? 계엄령. 하여튼 본인도 잘 모르는 계엄 이유는 그냥 어느 뭐. 유튜브가 네.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 또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알겠습니다. 보고서에 이런 게 있겠어요. 예. 아니 뭐 오래 우리가 분석할 얘기는 아닌 네. 것 같고요. 짧게 넘어가죠. 그냥 쭉 진도를 네, 빼보겠습니다. 진도 윤석열, 빼죠. 김건희 다 쳐내고요. 네. 건진 징역 5년 구형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고요. 네. 통일교 특검법 지금 이제 3가지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특검을 어떻게 추천할 것이냐. 법원 행정처장, 국민의힘하고 아마 이건 이제 개혁신당이 같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법원 행정처장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그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조국혁신당에서는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각 1명씩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중 다수당? 네 교섭단체 다수당, 비교섭단체 다수당 아마 근데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 그 보면 수사 대상자 소속 정당은 제외예요. 그럼 조국혁신당이네. 혼자 하겠다는 얘기가 뭐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어?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혼자 추천하고 싶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제 개혁신당 정도까지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개혁신당 못 가겠죠. 왜냐면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면 조국혁신당이잖아요. 네, 조국혁신당이잖아. 교섭단체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안을 내놨는데요. 이제 특검을 결국에 하긴 할 것이냐가 전 사실 의심이. 아 그래요? 그래요? 네, 네. 대통령이 하라고 하고 대통령은 왜 하라고 하셨을까요? 통일교를 싫어한대요. 아 통일교를 싫어해서? 네. 싫어해서라기보단 뭐 그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겠죠. 이만큼 많은 정치인들과 뭐 부적절한 만남 내지는 또 금품이 오간 이런 얘기들 의혹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정치인들이 많이 이렇게 포함된 경우는 혹시 또 뭐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까 특검으로 가는 게 더 그러니까 그런 건 적절하다. 명분이고 네. 기본적인 마음은 통일교에 대한 거부감과 그냥 싫어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어떻게 좀 손을 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네. 또 이거를 통해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뭐 여야 의원들 다 정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해서 네. 처리를 한다. 최인경 기자님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어쨌든 대통령이 지시를 하셨고 뭐 여당도 하겠다고 하니까 네. 속도가 정이다라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큰 쟁점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수사 범위가 좀 쟁점 사항이 될 것 같아요. 범위가? 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당대표 시절에 한학자 총재를 왜 만났다라는 의혹이 있다. 그것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을 걸고 넘어졌거든요. 네. 민주당에서는 받을 수가 없죠. 그런 쟁점, 수사 범위가 쟁점이지 다른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추천은 누가 해요? 추천은 이제 외부에서 하겠죠. 아, 무슨 외부로? 뭐, 정치권 아닌? 네, 변호사 네. 뭐 그런 단체라든지 네, 정치권을 그런 데서. 하면 안 되죠. 지금. 네. 그럼 정치권 외에서 추천하고 대신 이제 수사 범위는 좀 논란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동의해요. 그러니까 동의? 예.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절대 반대를 할 거라서 네. 그거 빼고 그 제3자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이 하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왜냐하면 법원하고 지금 일종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그 중립적이지 않는데 원래 그리고 대법원이나 이쪽에서 전통적으로 특검에 대해서 없지는 않는데 안 했어요 추천을. 우리는 네네네네. 좀 중립적인 그거라서 한 2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역대 특검 중에서 대법원에서 직접 이제 개입을 한 거는 그래서 네. 그냥 대한 변협 뭐 이런 데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지는 않는데 한 2주 걸릴 것 같다 내가 보기엔. 2주? 2주는 뭐 금방이네요. 2주면은 수사 끝낼 수도 있어요. 나. 네, 아, 거의 다 그런가? 끝낼 수도 있어. 그 정도에. 국수본에서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통일교 특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문재인 정부 때 드루킹 특검을 맞습니다. 받을 때도 여기서 김경수가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대북 송금 특검 그 노무현 때 받을 때도 여기서 막 박지원 등등등해서 그 전 정권 핵심 인사들이 날아갔죠. 진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의 이제 민주당과 그 이재명 정부가 통일교 특검 해야지라고 이제 입장을 확 선회했는데 그 진짜 누구를 향해서 칼이 날아갈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이름들은 보면 뭐 임종성 의원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지금 미래통합당의 의원이었던 김규환 뭐 김규환 이런 의원. 사람들 이름 정도가 나왔고 전재수 의원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인데 네. 어디까지 갈지는 진짜 알 또 수가 없지 수사 않나. 해봐야 된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최윤경 기자님의 원픽 요즘 원픽 쿠팡. 오 예. 저는 진짜 이 노동자 무시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탈팡했어요? 저는 원래 쿠팡을 쓰지 않아요. 네. 근데 가입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어렵게 또 이제 구비구비 들어가서 탈팡을 했는데. 네. 우리 저 최윤경 기자님은 저 홈플러스. 저는 그리고 실물 쇼핑을 하지 인터넷 네. 쇼핑을 잘 할 줄 몰라가지고 잘 안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쿠팡이 아주 이 김범석 의장이 인식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정신 상태가 진짜로 썩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MBC 보도로 이제 확보한 쿠팡 내부의 이메일이 있었어요. 네. 이건 아마 이제 쿠팡에서 해고된 그 미국의 전 임원이 그동안 오고 갔던 이제 이메일 일부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제 김범석 의장이 승진 평가 체제를 어떻게 가지고 갔느냐.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전시 상황 지도자. 그러니까 일단 상황은 지금 전시 전시입니다. 상황이에요. 시장은 항상 전쟁 중이고 그렇지. 우리는 그러니까 전시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고. 거기까지는 저는 뭐 그럴 그래, 수 그렇게 있다고 인식할 수 생각합니다. 있다. 저희도 우리가 전시에 있다고 늘 전쟁이지 생각해요. 우리도. 네. 근데 그 어떤 사람 승진시켜야 되느냐? 참지 않는 지도자. 지도자가 참으면 안 돼. 네, 참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행동을 참지 않고 공개적으로 처벌해서 조직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윤석열인데 참지 않는지도. 이제 기준인데 그리고 전시의 지도자 상이 아주 가관입니다. 해고를 위해서 인사 조직을 구축해라. 오. 뭐 잘 되기 위한 게 아니고 해고를 위해 인사 조직이 구축돼야 되고 의도적으로 욕설을 사용해라. 일부러 욕을 하라는 겁니다. 정상적 어조로 거의 말하지 이것도 않고 윤석열. 관용도 없어야 이것도 하고 윤석열. 갈등을 의도적으로 증폭을 윤석열. 시키고 의견을 불이치할 경우에 이 윤석열이네. 쿠팡 사장으로 윤석열을 영입해라. 야, 딱 100%다, 맞네. 여기. 아니 옥중 경영 가능합니까? 혹시? 옥중 경영. 그러니까 딱 윤석열이네. 와. 아니 이런 물론 이제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요. 참 하기가 어려운. 노동에 대한 예. 가치 철학들이 상당히 부자한 사람이고 어쨌든 정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나의 성공 신화를 따라라. 너희들이 뭘 알겠냐. 윤석열과 좀 비슷한 그런 생각과 판단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아니, 지난번에 그래서 한번 논란이 됐던 게 그 2017년이었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사망한 노동자에 2020년에, 대해서 네. 2020년인가? 네. 그때 이제 시급제 노동자가 저 그 왜 말이 지금도 계속 화가 나요. 왜 일을 열심히 하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 화장실 간 거, 잡담한 거 이런 거 문건으로 다 해라.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오가죠. 시급제가 왜 열심히 일을 하나요? 저 진짜로 제정신이 아니구나. 웬만한 사람들은 사실상 다 시급제예요. 네. 여기 장성철, 김준일 둘 다 사실상 시급제잖아요. 1시간 일하고 누구보다 받고. 시급제지. 열심히 진짜 열심히 일해요. 욕도 장성철 진짜 욕 그렇게 먹으면서도 시급제로 진짜 한 tum 좀 모아가지고 골프 치고 핸드폰 모아 골프 치고. 골프 치고 이거 시급제가 진짜 이거 장난인 줄 아나 진짜 와, 화나더라고 나는. 전 진짜 화가 났어요. 그 말이. 그 사람이 시급된데 왜 열심히 하겠어? 그 말. 이 사람은 뭐 우리가 평가하긴 뭐 직접 만난 사람은 아니라 그렇긴 합니다만 어설프게 미국의 그 혁신 기업 그 창업자들을 좀 그러니까 형태만 좀 따라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나 뭐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네. 사이코패스 괴상하잖아요. 개꼰대. 괴랄하다고 요즘 네. 표현하던데. 그러니까 그거 할 때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뭐 자기의 진짜 확실한 목표 그걸 위해서 그거 방해되는 건 용납 못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냥 조직 자체를 운영을 목표가 그거인 사람이라 이게 험하게 대하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험하게 대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목표가 뭔가를 만들고 개발하고 이걸 위해서 이거 안 되면 다른 사람 쓰고 하는 거지만 이 쿠팡의 이
김범석 의장은 그냥 자체로 그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무슨 욕을 하고 뭐 의도적으로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게 겉모습만 좀 어설프게 잘못 따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쿠팡의 이제 대관 조직들을 쭉 보면은 불법을 부적절한 일을 우리는 기본적인 경영 방침으로 생각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조직이 사후 수습에 방점이 맞춰져 있더라고. 사건이 터지면은 가서 내 얼굴 봐서 좀 봐줘.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규약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규정을 지키려는 네. 생각은 안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하여튼 쿠팡 이슈 지금 청문회가 30일과 31일에 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해서 상임위 연석 청문회를 열기로 근데 했습니다. 문제는 안 나와도 그렇게 징계 수단이 없거든.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안 나오면 고발하는 수준인데 뭐 그 과태료 얼마 받을 거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내겠지. 아니 센터를 까드리고 있으니까 좀 아, 기다려봐. 세무조사? 세무조사도 하고 전방위적으로 센터를 좀 까고 있으니까. 아니, 그 말을 이렇게 맛깔나게 할 수 있어요? 센터를 까드려야지 지금. 자, 하여튼 청문회 지금 개최 30일, 31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요 뉴스도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의혹들이 계속 줄줄이 터집니다. 네, 김병기 원내대표 가족이 2023년 베트남을 방문했나 봐요. 근데 그 과정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측 보좌관하고 대한항공의 관계자가 나눈 또 대화 내용, 카톡 대화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공항 편의를 제공해달라라는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공항 편의의 큰 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쓰시는 게 수속을 편하게 해달라. 네. 들어가기 전까지 라운지에 있게 해달라. 의전실. 내렸을 때 현지에서 좀 안내를 해달라. 보통 이 세 가지 정도인데 여기 그 세 개가 다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요청이. 그래서 누가 이용했는데 이거? 그러니까 부인과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아마 며느리와 아기 얘기 있는 거 보니까 가족들이 같이 본인은 아니고 간 것 같습니다. 본인도 아닌데 네. 며느리 아기 항공 부인. 네, 그래서 며느리. 실제로는 네. 이제 그 2023년 11월 13일, 어이구 깜짝이야. 그 A 수속 카운터 프레스티지 클래스 라운지 위치 사진과 이용 방법을 전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 관계자가 이렇게까지 안내를 해서 수함을 빨리 처리해주고 휴식 공간도 제공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거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뭘 이용하네? 이렇게 이용하는 안내 방법까지 다 가는. 그러니까 손자가 그 생후 6개월이었기 때문에 비즈니스석을 이용했고 그 틀에서 수속을 했고 네. 그리고 그 입국할 때는 사설 패스트트랙인 클룩을 이용해서 입국을 했다. 대한항공의 의전을 받지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부인은 프레스티지 카운터 라운지를 이용하지 않았고 면세점에 있다가 출국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운지 이용이 아니라 그냥 면세점이 있었다. 네. 이래서들 국회의원을 그렇게 기를 쓰고 하려고 하나 봐요. 공항 가면은 대우를 잘 받죠. 뭐 의전실부터 이용할 수 있으니까. 네. 가족은 이용할 수는 없더라도 본인은 가면 의전실 딱 이용할 수 있거든요. 공항 의전실. 네. 거기 되게 좋아요, 진짜. 라운지랑 비교가 안 돼요. 거기서 딱 대우받고 공항 관계자가 출국장 앞까지 다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프리패스 해주고 빨리빨리 이렇게. 네. 근데 이게 뭐 그것 때문에 뭐 의원이 됐겠습니까마는 이게 고약한 게 보좌진들이 거의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뭘 던지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김병기 원내대표 쪽이. 어제도 뭐 하나 해명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또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내일 또 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계속 이슈를 따라가면서 해명하고 또 사과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이 쌓이게 되면은 야, 김병기라는 정치는 도대체 뭔가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네. 그 자리가 위태해질 수도 있다.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 뭐 저는 그런 당 뭐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이거는 사퇴해야 돼요. 상식 뭐 의원직 사퇴까지는 모르겠으나 원내대표 지금 수행을 할 수가 있나요 지금? 본인이 이 정도까지 지금 직접 청탁해서 뭐 호텔도 받고 지금 의전도 받고 며느리랑 뭐 안 받았다고 하는데 이 지금 카톡이 이게 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요청해가지고 지금 한 건데 며느리랑 손자가 했든 지가 했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게 뇌물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민주당 내부가 너무 조용해요. 아무리 뭐 민주당이 단일 대우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몇 건이에요. 네. 쿠팡 박대준 사장 지금 만나가지고 국정감사 앞에 그 앞에는 서영교 의원이 대한변협 회장하고 그 전직 임원하고 만났다고 하니까 부적절해가지고 이만하게 다 찍히게 네. 본인이 했는데 본인은 지금 그 사장 만나가지고 지금 이거 지금 그것도 의혹인데 본인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는데 자기 보좌진들 옛날에 있었던 사람은 자기가 6명인가 잘랐는데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몇 명이 쿠팡으로 갔는데 네. 그 사람들 자르라고 지시한 거죠. 왜냐면은 김병기 만난 다음 날부터 그 사람들 잘리거나 중국으로 발령났어요. 네, 네, 대관들이. 네. 그러면 이거는 압력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내일은 팔고 다녀서 경고하려고 만났다고. 그러니까 압력에 왜 원내대표직을 자기 사적으로 누군가를 보복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보좌진들이 지금 빡치니까 네가 지금 했던 비행들 다 알아라고 하면서 지금 언론에 하나씩 까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근데 그게 뭐 그걸 앙심은 사적인 거라고 보면 되고 이건 다 뇌물이에요. 이건 수사받아야 돼. 거의 그 수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호텔이라든지 이런 민주당은 뭐 하고 네. 있냐 도대체. 더 의아한 거는 국민의힘이에요.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이 거의 반응을 안 합니다. 지금 몇 건이 나왔는데. 비슷하게 같이 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깊이 있는 얘기는 못 하겠는데 네. 국민의힘에 지금 이거를 김병기 쪽을 쉴드 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예? 아, 진짜? 예. 국민의힘인데 예. 김병기 원내대표 이런 행위들을 쉴드 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더 막 당 차원에서 김병기 물러가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국힘에서 지금. 예. 그러니까 김병기 쪽하고 가까운 선수들이 예. 지금 이거를 약간 뭐 모르겠어 어디까지 막는지는 모르겠으나 당 대응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이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김병기를 그냥 차라리 파트너로 데려가는 게 낫겠다라는 국힘의 판단. 장동건이랑 이게 비슷한 거예요? 약간 그런 우리가 것까지 김병기다, 있어서 이런 건가? 국힘도 이상해 그래서 아유. 국힘이 더 이상해요 제가 보면 국힘이 이거는 거의 당장 이제 로텐도홀에 가가지고 시위해야 돼요 김병기 사태가 수사받아야 된다고. 아 근데 너희 그럴 중에 수도 또 죄 있지만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또 공항 의전은 말할 의원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며느리 나가는 것까지 누가 아 며느리 아니라 원래 아들 손자 며느리 사돈까지 챙겨주는 게 국회의원의 지금 그 너른 마음이잖아요. 원래. 자기들도 네, 안 이랬다라고 그런 사람 없을 스스로 거예요, 별로. 생각을 하는 거지. 나도 저기 호텔 그냥 이용한 것도 그랬겠지. 있는데 아유. 의전실고 이용했는데 막 이렇게 생각해서 뭐라고 공격을 못 할 수도 있죠. 예. 또 그때 당시에 뭐 국토위였나 그러면 그죠? 네, 그랬죠. 우리 김병기 네, 그 의원이. 시기였습니다. 네. 그러니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더 깍듯이 모셔야 될 분이겠어요. 맞아요. 네. 도의가 쥐약이지. 자, 그런데 의원들은 다른 의원들도 어차피 자기들도 다 비슷한 혜택들 받고 다녔을 테니까 조용히 하고 있는 이런 네. 상황이 오히려 더 짜증이 난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하나만 오세훈 시장이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 건. 어제 첫 재판이 꼭 아이템으로 다뤄야 됩니까? 아니, 장 부장님이 입장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없어요. 그 어제 첫 재판에서 그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재판을 진행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 이 특검법에 보면 6개월 안에 1심 재판 결론을 내리라고 했기 때문에 6월 이후로 미루는 건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얘기했는데 네. 실제로 만약에 6개월 안에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하면 이 역시 5월 중순 그러니까 지방선거 직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특검의 기소가 정치적인 기소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기소는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추측이라는 단어를 써서 기소를 했더라고요. 그것이 과연 맞는 기소냐. 정치적으로 서울시장에 유력한 사람을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기소가 됐으면 재판을 좀 미뤄달라고 하는 것도 또 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네. 판단은 사법부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모두가 재판을 미뤄달라고 하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대선 때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 뭐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면 밀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모두 다 이제 사법부에 내로남불이 맡겨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뭐 정치적 기소라고 보시는 분들도 존중을 하는데 그동안 드러난 증거 정황으로 봤을 때 이거는
무죄가 나올 수 있든 어쨌든 네. 둘이 만나가지고 최소 2번 이상 명태균도 7번 이상 만났다고 그러고 네. 그리고 돈이 후원회장 뭐 후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돈까지 3천만 원 주고 네. 그래서 직접 여론조사도 받아보고 그거는 그 오세훈 폰에도 나오고 이걸 어떻게 기소를 안 해요? 근데 명확한 어떠한 증거나 증거물이 있어야 되는데 특검의 기소장을 보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취지잖아요. 어떤 그냥 관심법이에요. 특검이 기소하는 게 그냥 궁예예요. 지들은 딱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취지로 지시를 했네. 그럼 그것만 가지고 해요. 명확한 증거나 증거물이 최소한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줬다고 한 사람도 나 그거 여론조사 대납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면 모든 뇌물 사건의 기본이에요. 네. 그건 뇌물 아니다. 네. 대납한 거 아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거 다 수사에도 밝히는 거지. 그만해 이제. 뭘 그걸 또 반박하고 어디 그래. 뭐 주섬주섬 그만해, 적당히 이제. 해 이만큼 했으니. 예, 진심이 담겼던 그 말씀. 자, 요런 저희 컨텐츠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혹시 뭐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태블릿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또 업무 하시면서 같이 또 옆에 켜놓고 보실 수도 있잖아요. 어유, 그럼요. 네, 그러기에는 또 노트북이 괜찮다. 아, 진짜요? 네. 뉴퍼마켓 오. 레노버 X1 카본 9세대 노트북인데 말입니다. 요게 지금 한 18세대인데 9세대 뭐 이건 에이. 아니죠. 최신형이죠. 무슨 9세대. 말씀이세요? 9세대. 최신형? 예, 9세. 그러니까 9세대 신세대 9세대 아니고 어. 넘버 9 9세대. 예, 9세대 노트북입니다. 자, 오, 이렇게 얇다 엄청. 네, 얇기도 얇아요. 얇지만 이렇게 완전 180도 펴지는 거. 이거는 그 사업하시는 분들 이거 우리 이런 계약서나 뭐 이런 상품 있는데 하면서 보여주실 때 테이블에서 이렇게 쫙 펼쳐주고 보여주시면 참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노트북 요게 이제 무게 좀 한번.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레노버 겁니다. 생각보다 가볍네. 네, SS급 초단기 전시 제품. 근데 요 전시 제품인데 배터리를 새로 교체를 한 거예요, 새 거로.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 새 제품이지 뭐. 얼마입니까? 요거 65만 9천 원에 야, 드리겠습니다. 거저네. 네, 굉장히 이게 바디 마그네슘 합금 바디라고 그래서 카본과 마그네슘 합금 바디는 네. 노트북 같은 거 이렇게 웬만한 데서 떨어뜨려도 거의 상처가 안 납니다. 한번 떨어뜨려. 소장님. 아니 근데 사야 돼요. 저 주면 안 돼요? 이걸요? 예. 왜 욕심 그런 너무 생각을 많은 거 아니에요? 하실까요? 그냥 한번 찔러봤어요. 한번 주면 안 되나? 아니 누구는 대한항공 표도 받고 130만 누구는 의전도 받고 그러는데 알았어요. 이거 하나 못 줘? 알겠습니다. 65만 9천 원에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65만 9천 원. 무게 1.1kg입니다. 굉장히 초경량이고요. 또 요거는 코어 i7 그 제일 좋은 칩이잖아요. i7이. 그러네요. i7에 16기가 램에 그리고 SSD 기본 장착이고요. 여기 정가 대비 70% 정도 할인된 가격이니까 괜찮은 성능 좋은 노트북, 가벼운 노트북 한번 꼭 저렴하게 사고 싶다. 엔비디아 최신 GPU는 뭐 들어있는 건 아니죠? 엔비디아 GPU 그건 나라도 못 샀어요 아직 지금. 알았어요. 물어본 6천만 거예요. 원인. 네, 요거 군사 등급의 내구성 테스트까지 통과한 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튼튼하다는 거예요. 노트북은 들고 다닐 일이 많으니까 튼튼해야죠. 최윤 기자님 저걸로 바꾸십시오. 회사가 사줘야 할 텐데요. 1년 이상 공식 AS 센터를 통해서 서비스도 가능하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착순 20분께는 노트북 파우치 그리고 AI 마우스까지 증정하니까 어차피 살 거라면 일찍 사셔서 이런 것까지 함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퍼마켓의 레노버 X1 9세대 노트북 소개해드렸고요. 두 분은 오늘 행복한 크리스마스 또 밤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